지금 당장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면서 받은 영수증 혹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신 건 아니죠?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수십만 원짜리 현금 뭉치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2026년 연말정산 판도가 아예 통째로 바뀌면서 평소처럼 무심하게 지나쳤다간 남들 다 챙기는 세금 보너스를 나만 억울하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운동비로 쓴 돈의 30%를 돌려받는 법부터 훌쩍 늘어난 자녀 보육수당과 월세, 공제 혜택까지 여러분의 환급액을 확실하게 키워줄 비법을 전부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모르면 나만 바보 되는 이 황금 같은 정보들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머니를 채워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우리 몸 챙기느라 썼던 운동비입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대리님은 올 초에 큰맘 먹고 집 앞 헬스장 1년권을 120만 원에 결제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건강을 위한 투자였다 하고 끝났겠지만 올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220만 원 중에서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PT 비용은 쏙 빠진다는 점이죠.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금액은 괜찮은데 1대1로 붙어서 가르쳐주는 강습료는 이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김 대리님이 헬스장 이용료로 60만 원을 내고 PT비로 60만 원을 따로 결제했다면 아쉽게도 시설 이용료인 60만 원에 대해서만 30%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수영장 다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아주 쏠쏠한 혜택이에요. 새벽마다 수영장 레인을 가르며 흘린 땀방울이 이제는 환급금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곳이 법적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스튜디오 중에는 등록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곳은 이번 공제 혜택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꼭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영수증 챙길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정확히 찍힌 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중에 뽑아야지 하고 미루다가 만에하나 헬스장이 폐업이라도 하면 그때부턴 증명할 길이 없어서 정말 골치 아파지거든요. 남들이 커피 사 먹을 때 여러분은 이 정보로 수십 잔의 커피값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카드 결제 내역 한번 훑어보시고 운동시설에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 한 통 돌려보세요. 운동도 하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기회인데 이걸 몰라서 그냥 넘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 내 통장에 찍히는 환급금의 앞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돌아오는 법이니까 이 운동비 공제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 요즘 물가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기저귀 값에 분유값, 좀 크면 학원비까지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기분일 텐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육아하는 부모님들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바로 보육수당 이야기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10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매겼는데 이제는 자녀 한 명당 20만 원으로 딱 2배가 뛰었습니다. 내 월급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아예 없는 돈 취급을 해주는 비과세 금액이 훨씬 커진 거죠. 두 아이 아빠인 이 과장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회사에서 아이 한 명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받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10만 원만 비과세라 나머지 30만 원은 세금을 뗐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40만 원 전체가 비과세로 잡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핵심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장 급여 명세서를 열어서 보육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회사에서 기본급에 뭉뚱그려서 주고 있다면 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장님께 항목만 나눠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녀 한 명당 연간 240만 원, 2명이면 무려 480만 원이 비과세로 빠집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실제 환급금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예요. 나라에서 대놓고 애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판을 깔아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아이 장난감 하나 더 사줄 돈이 날아갑니다. 내 명세서 항목 하나 몰라서 아까운 돈을 국가에 헌납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 열어서 지난달 월급 봉투에 보육수당 이름표가 제대로 달려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여러분의 이번 연도 환급액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자취생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 문턱이 확 낮아졌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연봉 7천만 원만 넘어가도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서 월세는 그냥 생돈 나가는 거다라며 속 쓰려 하던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봉 8천만 원 이하까지로 그 대상이 확 넓어졌습니다. 8천만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대리나
과장급도 이제는 떳떳하게 월세 혜택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공제 한도도 꽤 넉넉해졌어요. 1년 동안 낸 월세 총액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를 한도로 잡고 거기서 15%에서 17% 정도를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월세를 70만 원씩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이면 840만 원이죠. 여기서 17%를 적용받으면 무려 142만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라서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치 월세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공돈으로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세액공제 신청하면 집주인이 세금 많이 나온다고 싫어하면 어쩌지? 라거나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랑 월세 보낸 계좌 이체 내용만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당장 말 못하겠다면 나중에 이사 가고 나서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걸 통해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그리고 내 소득이 8천만 원 아래인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같은 곳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당연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서 밤잠 설치셨던 분들, 이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당당하게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내 피 같은 돈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 연말정산 때는 꼭 13월에 월급 제대로 맛보시길 바랄게요. 이 기회를 놓치는 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 카드 긁는 습관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 사장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박 사장님은 평소에 포인트 쌓는다고 신용카드만 쥐야장천 쓰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연말정산 때는 환급금은커녕 세금 더 안 내면 다행이라고 한숨을 쉬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카드 소득공제의 25% 룰 때문입니다. 내 연봉의 25%를 넘겼어야 그때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박 사장님은 이 기준을 넘겨놓고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만 고집했던 거죠. 올해는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율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공제율이 무려 40%에서 50%까지 치솟거든요. 대형마트에서 10만 원 쓰는 것보다 시장에서 5만 원 쓰는 게 세금 아끼는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이번 2026년부터는 영화 관람료뿐만 아니라 전시회나 각종 공연 티켓값도 꽤 쏠쏠하게 챙겨주거든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영화 한 편 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어디서 결제하느냐에 따라 내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일단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포인트 꽉꽉 채워 쓰세요. 그 기준을 딱 넘기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정답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밖에 안 되지만 체크카드는 30%나 되거든요. 박 사장님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올해는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기왕이면 세금까지 돌려받으면서 똑똑하게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가계부 앱이나 카드사 앱 들어가 보시면 내가 지금 연봉의 몇 퍼센트나 썼는지 금방 나옵니다. 만약 이미 25%를 넘겼다면 오늘부터는 지갑에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꺼내세요. 특히 부모님 모시고 전통시장 가서 효도도 하고 소득공제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소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모여서 수십만 원의 환급금을 만드는 거니까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장보기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분명 내년 2월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파서 그냥 넘기셨나요?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미래 준비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노후 준비 이전에 내년 2월에 받을 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입니다. 돈이 묶인다는 생각에 거부감부터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실제 통장에 찍힐 환급액 수치를 직접 확인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딱 900만 원만 채워보세요. 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16.5%짜리 확정 수익 상품인 셈인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이나 저금리 시대에 이 정도로 확실하게 돈 불려주는 곳 보신 적 있나요? 이건 투자라기보다 국가가 주는 합법적인 보너스입니다. 특히 IRP 계좌는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ETF나 펀드 같은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이죠. 세금 혜택은 혜택대로 챙기면서 내 돈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인 셈입니다. 당장 900만 원이라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기 부담스럽다면 지금부터라도
매달 조금씩 자동이체로 나누어 넣는 게 영리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은퇴할 때쯤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물론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피 같은 생돈 수백만 원을 지금 당장 지키고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장기적으로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서 내 연금 계좌 잔액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월 31일이라는 운명의 마감 기한이 지나버리면 그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짧은 귀찮음을 견디고 실천하는 것이 내년 2월 여러분의 통장을 빵빵하게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들 세금 더 낼 때 여러분은 웃으며 두둑한 환급금을 챙기는 승리자가 되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만 잘 챙겨도 내년 2월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영수증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모아두시고 PTB와 시설 이용료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월급 명세서를 열어 보육수당 항목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봉 8천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라면 이번에 대폭 확대된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보너스를 더 많이 가져가는 공정한 게임이거든요. 귀찮다는 생각에 잠시 미루다간 나중에 남들 다 받는 돈 나만 못 받아서 속 쓰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끄자마자 내 지갑 속 영수증과 급여 명세서부터 꼼꼼히 훑어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는 만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챙기는 만큼 기쁨으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이 팁들이 여러분의 이번 연말정산을 기분 좋은 보너스 파티로 만들어주는 확실한 열쇠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